안녕하세요. 비트코인 2%입니다. XRP가 전문가와 분석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예측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준비했고요. 영상 시작 전 구독자들을 위해서 이번 7월에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하락장에도 비벼볼 수 있는 단기 투자법, 코인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 노하우가 담긴 무료 책자를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리플 상승 분석 시나리오를 계속하고 있어요. SEC와의 승소는 올 여름 7월 내에 결판이 날 것이며 XRP의 리브랜딩, 그리고 챗 GPT,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AI 그룹 결제 가능성까지 나머지 부가 생태계 확장은 XRP ETF, EDX 마켓 상장과 IPO가 있겠습니다. 오늘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모아봤으며 왜 7월의 상승 랠리를 보여줄지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들로 준비해봤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안드레이 디도브스키라는 저명한 투자자가 리플에 대한 스왑 분석을 했어요. 스왑 분석을 했습니다. 스왑 분석은 기업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기에 대해서 항상 나타나는 기업의 보조 수표죠. 이걸 보시게 되면은 왜 리플이 안정적인 투자 자산인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볼까요? 첫 번째 이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강점과 약점, SEC 이렇게 간편한 표로 나와 있었죠. 이거를 글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진행할게요. 첫 번째, 리플의 강점, 내부 발전적인 모습이죠. XRPL이죠. 레저를 말합니다. XRPL은 튜링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리플이 사용하는 레저는 실제로 구조적으로 비트코인을 연상시키며 이더리움과는 정반대로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특정 유형의 거래 지불에 대해서는 레저는 레이저를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스마트 계약에 내재된 부정적인 외부 효과와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리플랩스가 의도적으로 더 수준 높고 안정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한 설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정적인 수수료죠. 암호화폐 환경에서 매우 특이한 점은 안정성이죠. 격, 수수료, 사용자 수 또는 기타 측정 기준에 관계없이 암호화폐는 변동성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리플의 원장은 XRP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텐드롭으로 설정된 수수료 모델을 제공하는 최초의 예측 가능한 수수료 구조를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더 높은 수준의 거래 신뢰도를 경험할 수 있죠. 이는 터무니없이 계산하기는 어렵고 역사적으로 수백 달러까지 치솟았던 이더리움의 가스 수수료와는 너무나 다른 대조를 이루죠. 세 번째, 거래 소각 메커니즘이에요. 레저는 모든 단일 거래에는 토큰 공급량이 작은 부분이 소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양은 다양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10방울 또는 0.00001 XRP며 지금까지 하루 평균 5,000에서 10,000 XRP가 소각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엄청난 특이 스파이크는 포함이 되고 있지만 소각 메커니즘의 존재로 인해서 토큰의 가치가 유지가 되며 네트워크 스캠을 억제를 해야 하는 지속적인 지연 압력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까지 1,100만 개 이상의 XRP가 처음으로 소각되었으며 이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그리고 유통이 된 지 얼마나 많이 필요한 토큰이 필요한 건지 고려할 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공급 분배 메커니즘에 볼게요. 리플랩스에서 토큰 경제에 대해서 참신한 디자인을 만들었죠. 최대 공급량은 1,000억 XRP로 설정이 되어 있으며 이미 54% 이상이 유통이 되고 있으며 시장에 출시해야 되는 또 다른 460개의 토큰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일어나는지 틀림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토큰과 에스크로 지갑으로 다시 반환을 해주며 주기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는 모든 토큰이 유통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비순환 공급은 강제로 열 수 없이 락업,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있게 되며 매달 10억 개의 토큰이 잔금 해제, 리플 재단에 기속이 되며 재단은 해당 토큰을 한 달 이내에 배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XLS21을 보시면 2022년 10월 리플은 NFT 레저를 생태계에 도입한 후 XLS20 표준 프레임워크를 출시했어요. NF의 전체적인 잠재 시장 규모가 대체 가능한 자산의 규모를 능가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XRP에서는 가치 창출 및 유지는 혁신의 새로운 벡터로 가능하다는 거죠. 네트워크 확장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커뮤니티가 온체인에 도착을 해서 2023년 모든 네트워크의 지표를 비례적으로 능가하는 활동을 가져왔으며 클럽 내장, 모든 금융화폐 시스템에는 거래를 수행할 장소가 필요한데 암호화폐 세계에는 이러한 장소는 덱스라고 하죠. 그래서 XRPL은 암호화폐 및 토큰 및 NFT 거래를 위한 클럽 분산형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역사적으로 사용해왔던 대규모의 전통 금융기관인 AMM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며 모든 유동성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단일 지점으로 그리고 주문 유형과 그 세분성에 대한 높은 제어력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깊이와 더 낮은 하락 미끄러짐을 제공하죠. 이에 따라 기술의 발전을 한번 볼게요. 리플은 암호화폐 산업에 떠도는 표준뿐만이 아니라 대규모의 전통적인 조직 및 정부가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표준을 따라잡는 신뢰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어요. 현재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을 볼까요? XLS30에서 개발 중인 AMM과 세미 스마트 계약 프로그래밍을 허용하는 훅 시스템, 현재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조건부 스크립트랑 유사하죠. 멀티 EVM 및 사이드 체인 사용을 하고 새로운 ID 솔루션과 체인 트랜잭션을 위한 XLS 표준을 보여주며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 개선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확장 솔루션을 활용하는 체인 생태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리플의 약점을 말해보겠습니다. 목적지 태그 시스템이에요. 목적지 태그 시스템은 단일 주소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데 태그가 있는 위치의 소유권 계정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방태에서 살아남아 존재를 계속하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닌 기관 투자자에서도 엄청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고정 선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기관에 대해서 지적 명확성을 나타내는 첫 번째 신호는 이렇게 회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른 많은 프로젝트의 지원. 리플은 출시 당시 암호화폐 맥시스에서 지속적으로 열을 받아 중앙 집중화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미운 오리 새끼 같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서 리플은 10년 이상 존재했던 장기 코인이죠. 그 소라는 거의 사라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법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리플 뒤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CBDC에 관련해서 암호화폐와는 정반대지만 세계 경제에 등장하는 것은 머지않았지만 결국 불가피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리플의 브랜드와 전설적인 팀 CBDC의 발행을 위해서 레저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고 발전시키는 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에 따라 리플의 기회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SEC 법원 사건이죠. 이 요소에 대해서 리플이 이기게 됐을 때, 승수를 하게 됐을 때, 혹은 바람직하지 않게 진행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위협이기도 합니다. XRP가 법정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무기한으로 항소를 할 수 있는 법률 시스템의 능력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리플 포함해서 업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미국 관할에만 해당하는 반면 리플이 지능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프로젝트는 미국 감독 외부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세계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리플은 절대적인 강자이며 미국 내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개발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등대이자 관심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확실히 매우 높은 품질을 자랑하며 그 뒤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죠. 프로젝트의 기술과 그것이 개발되는 정교함, 금융 시스템인 기술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UAG 프로젝트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리플이 직면한 법적 문제가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동시에 불쾌한 법률 시스템에 저글링을 하면서 SEC와의 소송 같은 끊임없는 발전을 하지 못하는 비즈니스의 기술을 보는 것은 디지털 산업에서 영구적인 위치를 소유할 권리를 제공했으며 이미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플은 처음 암호화폐에 등장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나 자신의 미성숙, 이해력 부족, 미덕에 대한 열망의 분권에 대한 나의 도덕적과 일치를 나타내지만 이후 2020년에 시작된 리플과 SEC 간의 전투를 고려해봤을 때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암호화폐와 금융에 대한 적용이 이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분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업계는 그래요. 누구나 무엇이든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분권이 되는 걸 존재하죠.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참가자를 차단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요. 선택의 자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리플은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기존 거대한 기업들과 동의어가 되는 이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XRP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대답은 Yes, I must do라고 합니다. 무조건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전체 산업에 대해서 한 번에 강력한 매도가 또 있을 거라 생각하며 최근의 가격 움직임은 단지 과장된 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며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할당량의 1%에서 3% 범위의 그림에는 벗어나지 않다고 해요. 보시면 리플의 실시간 차트를 한번 볼까요? 현재 XRP의 프라이스는 0.42 USD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XRP의 RSI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토큰의 강세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에 따라 AMB 크립토는 발표를 합니다. 이와 같이 SEC와 당초 리플에
대해 증권법 위반 혐의로 20억 달러의 거액을 불과하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니 금액을 1억 2천만 달러 가까이 벌금을 낮춰줬죠. 그러나 리플은 합의를 선택하는 대신 승소로 할 것 되면서 더 큰 베팅을 하게 되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티파티에 따르면 7월 1일 이후 무려 6,300만 개 이상의 XRP가 거래소로 이체됐다고 해요. 이러한 고래들의 대규모 움직임은 시장의 잠재적인 변동성을 가져왔으며 많은 양의 XRP가 유입되며 기존의 매수 주문을 압도해서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현재 가격에서 토큰을 흡수할 준비가 된 매수자가 충분치 않을 경우 또 그런 거죠. XRP는 5월 6일 이후 0.56달러를 시험한 후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뉴욕 시간 오전 XRP는 하루 전보다 2% 하락한 0.477달러를 기록했다고 하죠. 리플의 최고 기술자 CTO 데이비드 스워츠는 XRP의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며 XRP가 투자 자산보다는 교환의 매체로서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약세는 나오고 있죠. 현재 시장의 약세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대규모의 청산 사건, ETF 및 정부 기관의 판매 및 압력, 그리고 GC의 등장, 그리고 마운트 곡스나 비트코인 상환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이 그 요인입니다. 하지만 XRP 투자자들도 시장 심리가 신중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느린 회복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스워츠의 관점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XRP와 같이 암호화폐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은 실질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달려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즉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생태계 확장,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을 알면서도 장기적인 응용 가능성에 주목을 해서 점점 관심과 이슈가 몰리는 거죠. 리플의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2021년 4월 고점 기준 대칭 기간은 171주, 7월 22일 밤새 관측한 결과로 봅니다. 장기 피보나치의 비율이 1.618 범위에서 약 26.6달러에서 33달러죠. 50달러 오버슈팅을 했을 때 커벤 핸들 패턴 타겟이 31달러가 나옵니다. 3파동 파보나치 비율을 3.618에서 4.263 범위, 즉 21달러에서 45달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XRP가 이처럼 장기 추세선을 깨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다음 목표는 1.98달러에서 2달러입니다. 피보나치의 비율은 항상 정확하죠. 제시 리버모와 투기적 차트 및 커벤 핸들 패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며 풀선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XRP가 하락 구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롱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본 분석가들의 세 가지 분석 기법 모두 XRP 가격을 27달러 이상, 30달러 이상을 보고 있어요. 24년엔 말이죠. 그래서 8월 18일, 6월 26일부터 향후 8월 18일까지 런웨이 클리어 올인이란 말이죠. 쭉 달리며 세력들이 올인을 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게다가 마운트 곡스의 파상 관제인이 고베야시 노부야키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하죠. 채권 상황이 시작됐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로 상환을 받고 있다. 모든 채권자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조건만 충족만 된다면 나머지 채권자에 대한 채권 상환도 처리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볼까요? 항상 말하지만 바이낸스에서 인용하죠. 미 법원에서 SEC 소송 기구는 SEC의 소송은 일부 기각을 업계의 승리라고요. 미 연방 법원이 SEC의 소송을 기각을 했으며 바이낸스의 가상자산의 업계의 승리라고 바이낸스가 발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가상자산과 BNB, BUSD는 증권이 아니며 BNB 판매 역시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죠. 법원에서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의 판결 내용문의 원문이죠. 나왔습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진행될 예정이나 잭슨 판사는 지난 리플 사건에서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인용해서 BNB의 2차 시장 판매는 바이낸스 USD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모든 판매에 대해서 SEC의 청구는 기각이 됐다고 하죠. BNB 코인 초기 공개, ICO2 판매 후 반사기 위반 관련 청구를 진행했는데 무효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리플은 가지고 있는 게 락업을 해제를 7월 2일 날짜를 보시면 3억, 5억, 5억, 4억 이렇게 락업 해제가 되면서 물량이 풀리고 있어요. 그동안 리플에 잠겨있던 물량이 풀려나게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준다라기보다는 저는 하나의 이벤트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리플의 거래소 이동도 고래들의 대규모 이동도 보였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하락을 시작하긴 하지만 이에 반해서 바이든의 리스크 또한 바이든은 내가 트럼프에게 이길 최선의 후보라며 사퇴론을 일축했죠. 게다가 리플이 SEC에서 승소를 했을 때 XRP의 가격 1달러 돌파 가능성은 계속 말했지만 7월에 최대 0.55달러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XRP의 35달러까지의 경로 분석을 한 투자자가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광범위한 시장 속에서 리플의 네이티브 암호화폐 XRP가 10%가량 하락을 하고 이 기사가
작성된 시점부터 0.4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크립토뉴스 플래시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XRP의 주간 손실률은 거의 15%로 확대되었다고 하죠. 정확합니다. 그에 따라 현재 피해의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2017년엔 엄청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다는 예측과 이에 따라 그 감정은 암울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비트 바이 비트 XRP는 모든 요건을 충족했으며 2017년과 마찬가지로 웨이브 3, 웨이브 5를 계속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죠. 2017년 XRP는 1년 만에 인상적인 1400%의 급등을 하며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앞지르기도 했었죠. 게다가 XRP 지지 변호사들의 하락세를 매수한다고 했어요. XRP의 지지자 입장으로 최근 모건은 트위터에서 현재 가격 하락 속에서 0.4달러가 조금 넘으면 가격의 XRP를 더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움직임은 알트코인이 0.4달러 한계선 아래에서 고전을 하면서 더 광범위한 시장 매도 중에 상당히 하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건은 하락에 굴하지 않고 자설이 아닌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가격이 0.375에 도달하면 더 많은 리플을 XRP를 인수할 계획이라는 추가 매수 전략을 암시했습니다. 항상 말하잖아요. 이런 저가 하락 구간에서는 좋은 움직임이며 여기서는 얻을 건 이익뿐이라는 거죠. 더 떨어질 여지가 많진 않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7월 8일 사이에 90원과 570원 사이에서 고래들의 움직임의 태동 그리고 세력들의 매집 활동과 더불어 XRP의 락업 해제로 인해서 그런 이벤트로 인해 하락 패턴을 보여줍니다. 허나 제가 앞에서 설명해줬던 파보나치 비율은 정확하다고 했었죠. 하락폭을 보여준 것은 곧 나타날 7월 13일 여름에 일어날 SEC와의 결판이 아닐까요? 시장 유동성이 좋진 않아도 리플이 가지고 있는 팬은 훨씬 더 많으며 생태계의 네트워크가 가지는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7월 4일 현지 외신에 따르면 지난 24일 동안 롱 포지션에서 395만 달러가 청산되었고 숏 포지션에서는 53,100달러가 청산되었다고 밝혔죠. 이는 7,900%의 차이를 보여주는 놀라운 수치죠. XRP가 6.3% 하락한 것과 동시에 발생했으며 파생 상품의 거래량은 같은 기간 동안 83% 증가한 겁니다. 이는 불확실성적 시장에서도 활동이 증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항상 도움되시라고 정확하고 도움이 되시는 정보를 드리려고 싶어서 항상 연구하고 분석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처럼 리플 이후에 소송에 강경한 태도를 일관했으며 왜 그런 액션을 취했으며 고래들이 왜 그렇게 움직였으며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임을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11월 미국의 대선 상황에 따라서 리플은 다시 한번 대상승하는 랠리가 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2024년 7월 리플의 27달러 도달을 기원하며 그 행운을 위해 7월달 한정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도 비벼볼 수 있는 파보나치 수혈 같은 공식처럼 찐코인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 노하우가 담긴 전자책자를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 외에도 정말로 나는 모르겠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다 많이 궁금한 게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누르셔서 카톡방에 참여를 해주신 후 숫자 4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하며 매도하며 비중 관리를 받고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하는지 옆에서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돈이 드는 거 하나도 없으니 안심하고 들어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납니다. 지금까지 업비트코인의 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